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저랑 오늘 커플이시네요. 네이비 자켓. 저 그냥 방송 후에 줘서 입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우연히 입었는데 네. 또 위원님과 동일한 컬러라서 한번 또 걸쳐가고 싶었는데 역시나 위원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자. 하루 쉬셨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시장은 계속 진행이 됐고 네. 어제 보니까 미주미에서도 그 애플의 새로운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 좀 뭐 설마 믿죠. 정말요? 네. 그거 근데 해서 뭐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을까요? 아이 그런 얘기면 욕 먹는데 저는 네. 예전에 그 애플 TV 기기가 있었어요. 디바이스. 그것도 사셨어요? 그거 2번 샀었죠. 2번이나 하셨다고요? 네, 집에 아직도 있어요. 안 쓰세요? 쓸 일이 없죠. 지금 스마트 TV 생긴 이후에 그걸 쓸 필요가 없었죠. 애플 나오면 다 사시는군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거에는 지금 2시간 사용하니까 2시간 한다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영화 같은 거 3시간이면 중간에 끊어야 되잖아요. 네. 아바타 이런 거 보려면. 근데 그거는 조금 근데 그 개선되겠죠? 그쵸. 네, 2시간이면 조금 짧죠. 짧죠. 네. 새로 이렇게 사신다라는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저는 아직까지는 그 가격 주고는 못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보여주실 것 같았어요. 네네. 자, 오늘 지금 시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거 자료를 뭐 새로운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이거 수익률? 수익률 뭐 나중에 보고요. 이거 아니에요? 네, S&P 500이 이제 불마켓 진입이 도전을 네.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요. 그쵸. 어저께 보면 터치하고 왔었고요. 애플도 터치하고 왔었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 이어지고 있고요. 애플은 이제 이틀째 소폭 하락했고요. 네.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어저께는 좀 일정이 조금 내렸지만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그런 흐름이 어제 오늘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좀 특이한 거는 빅스가요. 공포 우리가 그 변동성 지표죠. 많이 우리가 내려갔어요. 이걸 공포 지수라 있는데요. 14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14포인트.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은근슬쩍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씩 좀 그 안정적인 흐름을 가고 있는 네. 것들인데요. 보시면 이게 뭐로 알 수 있냐면 이게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바로 이게 아닌 사람 얘기들 해드리겠지만 에버코어가 지난 주말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발표돼 갖고 에버코어가 목표 지수를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또 비모, 뱅크 오브 몬트리올까지 목표 지수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보면 연말 목표 지수를 4,300에서 4,550 올려놨어요. 네. 4,550이면 지금보다 쭉 꽤 위에 가 있는 거죠. 지금 4,200 몇십이니까요. 그래서 한 300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달 이후입니다. 이게 좀 약간 움직임이 바뀐 거. 그것과 이제 제가 봤을 때 변동성 지수의 하락과 제가 보기 같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연말 목표 지수가 상회하는 증거사를 써드리면 제일 먼저 스티페리 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주 소폭 올렸습니다. 시티는 여전히 낮겠지만 그나마 조금 올린 겁니다. 에버코어가 올렸고요. 오늘 이제 비모까지 올리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의 경고는 여전하죠. 오늘도 비슷한 소리를 어제 그제 뭐 계속해서 여러 곳에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너희들 속고 있다. 네. 속는 게 좀 몇 개월 지속되면은 이게 속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법한데 그렇죠. 예. 지속적이시네요. 네, 근데 뭐 초절일관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상당히 IT, AI 이러면서 버블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고 근거도 없는 것들이 많이 쫓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의 시각은요. 이분은 여전히 연말 목표 S&P 500의 기업이익이 $200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185, 190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어닝 리세션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큰 폭 조정이 임박해 있다. 그리고 연말에 기본의 목표 지수의 기본 지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지수가 3,900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요즘 신나신 분. 요즘 가장 신난 사람이 이 사람이죠. 펀드 스트레스 탐리가 가장 신났는데요. 금년에 20% 목표를 작년부터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4,50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기본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 기본빵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고요. 기본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다니. 쓰면 안 되는 말인가? 기본은 한다. 기본한다는 얘기고요. 잘하면 사상 최고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올해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근거를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가 2023년에
GDP 성장률이 3.5%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앞선 분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업이익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 얘기하면서 2023년에도 기업이익이 20%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만에 가장 빠른 수익의 성장이고요. 그것은 바로 마이크로스트랜시하고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1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7% 하락을 출발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3분기가 지금 마이너스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플러스 날 가능성이 커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요.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이죠. 최근에 랠리에도 불구하고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 낮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물이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장애물이라고 하기에는 좋은 얘기들 아니에요? 세 개 다? 그렇죠. 좋은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 주는 겁니다. 5월 소비자 물가 6월 13일인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게 좀 이분은 표현이 물가가 그 바위같이 떨어진다는 건데 바위같이? 이분의 표현입니다. 이분의 표현은 그냥 물가가 훅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잘 안 맞았었죠. 네. 근데 이분의 얘기는 근원 소비자 물가였어. 코어로 따지는데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5.25 이하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안정세 계속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이거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두 번째는 AI가 이끄는 기술주 랠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보면 이 AI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거가 사비타 사브라마니안이라 그래갖고 뱅크무니카도 그렇게 하면서 약간 올려놨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AI가 바로 지금 현업에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AI나 로봇가 이런 성장도 하고 산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렇게 뭐 성장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I가 이끄는 기술 랠리가 계속돼야 된다. 만약에 꺾이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계속 될 수밖에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상승 섹터나 종목 수가 확산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S&P 500 내에서 애플의 지위, S&P 500 내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소위 요즘 탑7이라는 거의 지위, 탑10, 탑20의 S&P 500 비중이 최고조에 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요즘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한 S&P 500에서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S&P 500보다 지수보다 이긴 주식 수가 지금은 20몇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수 대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아직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얘기는 지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데 가장 큰 거는 종목 수가 확산돼야 된다. 상승 종목 수가 좀 광범위해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것 자체는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전제 조건도 있다. 그래서 장애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100%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번에 이런 정도를 기준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은 어쨌든 뭐 이러한 얘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불마켓 진입의 초읽기다. 네, 초읽기죠.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그렇죠. 지금 4,292포인트만 넘으면 끝나면 이제 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거죠. 졸업하면 바로 불마켓인데요. 이제 그 추가 상승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1950년도 이후에 통계만 봤더니요. 베어마켓 졸업 이후에 12개월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오늘 만약 졸업하면 앞으로 12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한 번도 예의 없이 12개월까지 보면 주가는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12개월을 보면 한 달과 한 달 후 3개월을 보면 마이너스를 한 적이 두 번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승폭은 28%.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꽤 많이. 그러니까 베어마켓 졸업한 이후에요. 이거가 이제 통계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베어마켓의 작년 저점이 10월 12일일지 아니면 안타깝게 계속 다시 떨어지면 이게 뭐 이렇게 깨질 텐데요. 여하튼 지금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요 졸업이 선언된 이후에 얼마만큼 올라갔냐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28%.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20%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애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애플. 재미있는 얘기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여하튼 요 가격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개발자회의 하기 직전이었죠.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 올라갔다가 요게 그 장중 최고가를 찍고 이제 어제 내리고 오늘도 좀 내리고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총 9개 업그레이드 제품 내지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는데 역시 논란은 이제 딱 이거 아닙니까? 3499로 시작하는 MR 비전 프로 딱 요거에 대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뭐 영상 많이 보셨을 테니까 좀 넘어가겠고요. 이거에 대한 의견 나온 것부터 몇 가지 확인해보면 D.A. 데이비슨에서는요. 이 비전 프로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그쵸. 하면서 투자기는 아예 내려버렸어요. 매수해서 중립 내고 목표 주가를 193418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느냐는 거잖아요. 월가의 일반적인 예상은 연간 초태 판매량이 10만 대에서 100만 대 사이입니다 지금요. 그렇게나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예상은 첫 해입니다. 첫 해 10만 대에서 100만 대. 그러니까 레인지가 엄청 너무 크죠. 엄청 크네요. 크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 이건 월가의 시작은 10만 대에서 100만 대인데요. 이분은요. 향후 5년 내에 이 VR 시장 100억 달러를 시장을 갖고 갈 거다. 100억 달러. 그리고 광고 시장도 이거 플러스 300억 달러가 또 새로 창출되고요. 네. 결제 시장도 140억 달러 하면서 애플은 항상 새로운 시장 먹거리를 찾아왔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겠습니다. 트랜스크립이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트위터에서 설문조사한 건데요. 물어본 거예요. VR 헤드셋 사겠냐고. 그랬더니 애플을 사겠다는 사람이 22.6%. 이번에 메타 엊그저께 새로 발표했잖아요. 메타를 사겠다는 14.9%. 네. 그리고 살 마음이 없다 60%.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있는 거죠. 30-40% 정도는 그나마 장기적으로라도 살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요. 그렇지만 요번에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은 이제 메타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저께 보면 그 현장에 미국에 뭐 데노라는 사람도 다 불려가고 초대받아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테크 유튜버 그 엄청나게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써보거나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팅크랑 얘기한 것도 올리고 막 그래서 핫한 친구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고 우리나라도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 몇 명은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예. 캠퍼스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캠퍼스 있잖아요. 그래갖고 차를 태워갖고 비밀의 인물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게? 네, 30분씩 체험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대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요. 네. 그리고 CNBC도 있고 미국의 언론들의 다수는 다 불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버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 나와요. 거기서 얘기 나오는데 거기도 뭐 좋다 나쁘다 많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예전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멀미한다. 멀미. 네. 멀미 안 한대요? 멀미가 상당히 좀 적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적당의 여전히 기준이 뭘까요? 적당히.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전히 통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저를 실험해야 되는데 제가 멀미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체험하고 싶네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들어오면 거기서 체험하시면 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제품의 스펙 갖고 얘기한 거고 네. 우리나라 뉴스, 미국 뉴스 보시면 확인해드리면 CNBC,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다 불려 들어갔어요. 네. 그 사람들이 쓴 게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써본 사람들의 하는 얘기니까 써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미국 주식의 미치타에서 재미삼아서 어저께 봤더니 오늘 새벽까지 1,900명이 하셨어요. 절대 안 산다가 37%인데 가격이 한참 내려오면 한참 이건 뭐 재미삼아서 한 거죠, 제가. 한참의 기준 한 절반 가격이면 사실인가요? 우리가 나라 이제 460만 원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요. 460만 원. 500 넘는 제가 왜 500을 하냐면 미국의 가격은 이제 소비자 제품 가격이고 그쵸, 우리나라 오려면 오면은 조금 더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붙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50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맞을 네. 겁니다, 지금요. 어찌 되었건요.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13%.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뭐 진짜 살지 안 살지 우리가 그런 거 없지만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뭐 가격 문제지만 사겠다는 사람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이거를 3,500달러 이 비전 프로를 자기가 사지 않는 10가지 이유.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근데 제일 큰 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해석을 다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 안경 하시려면 좀 눈 나쁜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안경이 안에 들어간다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동네에서 처방 받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게 렌즈가 자이스 렌즈라고 들어보셨죠? 몰라요. 자이스 렌즈 내가 지금 들어봤어요. 네네. 자이스 렌즈가 안경 쪽에 또 최고거든요. 그 렌즈가 들어가는데 프리스크립션 처방 받는데도 비싸요. 이게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이거가 3,500달러가 절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 렌즈가 또 디어라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10번째 이유인데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하시면요. 제가 오늘 재미삼아서 17년 전 기사가 어저께 엄청 커뮤니티에 떴어요. 17년 전에 17년 전이죠. 2007년 1월 10일 날. 아이폰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애플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네. 저희 미국 진수대 카페에 올려셨는데 제가 딴 데서 이걸 봤어요. 이거 다 어저께 엄청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이폰 공개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댓글 보시면 엄청 재밌죠. 무식하게 생겼다. 무게도 상당할 것 같다. 정반대 뭐 휴대폰이다. 슬림이랑은 완전히 휴대폰이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저거 바지에는 들어가는 걸까? 비판적이었죠. 뭐 엄청나게. 근데 저게 크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폴더로 그렇죠, 점점 그렇죠. 작아지는 게 추세였던. 그때 기억나세요? 시기여서. 그때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 모토로라 미니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빨간 색깔 저는 썼었거든요. 긴 거. 네. 아주 가는 거. 네, 네. 그것도 썼었거든요. 그때는 자간 추세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PDF폰이 아주 폭망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비판이 많은데 이런 거 있습니다. 레이저란 게 있었잖아요. 레이저 탁 접는 거 모토로라에 나왔던 네. 거. 레이저로 보세요. 누가 요즘 큰 것을 좋아합니까?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서 새로운 애플의 기기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애플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아이폰이 사랑을 받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지금이야 또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재미나는 거는 이 발표 자기네 개발자회 했던 네. 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마이너스가 많았습니다, 애플이. 오히려 그 기대감이 이전에 반영이 돼서 뭐 네. 꺾였다거나 그럴 수 있죠. 뭐 발표한 날 전후가 있었는데요. 초록색은 발표 당일, 보라색은 그 다음 날인데요. 네. 그 초기에는 좀 재미 안 좋았던 경험이 20년 동안의 경험이다. 2010년의 경험이었다라는 것까지 보시고 네.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이거는 여기에 싸움에 낄 필요도 없고 논란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중에 많은 사람이 써보고 더 이 평가하는 게 실제 나아요. 출시가 언제예요? 내년이죠. 내년에. 내년부터 미국부터 나온다니까요. 네. 그 순서대로 나오겠죠. 다만 이제 제가 강추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제가 알기에 한 명도 못 불려갔던 거로 불려갔으면 벌써 나왔겠죠. 그쵸. 혹시 불려간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쩜 수십 명을 더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30분 동안 시연을 시킨 거 그 기사를 보시면 네. 지금까지 약간 다르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즘 보면 100인치 TV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네.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네. 하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는 그걸로 그렇게 큰 화면을 저는 볼수 있는 거기에 건- 꽂혔죠. 100인치. 아, 100인치 파노라마. 네. 예. 그거 보고 저는 꽂혔습니다, 솔직히. 근데 2시간 때문에 저는 약간 실망. 알겠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플 비전 프로 출시 관련한 이야기 또 주가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밖에 약간 우중충하고 비 소식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비가 내리면 오늘은 좀 부슬부슬 정도라고 하니까 뭐 굳이 우산 챙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리고요, 여러분 3시 반에 뭐 하시나요?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클로징 벨을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살짝 광고하고 갑니다. 3시 반에 별일 없으시면 클로징 벨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